안녕하세요. 이런 마스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빨강머리 안에 올라왔던 우회전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횡단보도에 관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우회전과 관련한 질문들이 아직 몇 개 더 남아 있는데 이 횡단보도랑 관련한 문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시면 비보호 우회전 진행 중에,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들을 막더라도 우회전을 하다가 멈추고 보행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멈췄다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거랑 관련된 법령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첫 번째는 교차로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자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앞에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없다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횡단보도의 직전에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쓸 수 있게. 그래서 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횡단을 하려고 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으면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 그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8조, 똑같은 38조에 추가되어 있는 규정인데, 만약에 교차로나 그 근처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면은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차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안 그려져 있는데 사람이 건너가면 그것도 방해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그런 규정인데, 이 1항부터 3항까지는 제가 나중에 이 교차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인데 그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보행자랑 관련된 4항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교차로나 그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만 된다.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그 차들은. 마지막은 이 보행자의 횡단과 관련한 내용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횡단보도가 없으면 최단 거리로 건너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가 없어도 건너갈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횡단보도가 없을 때 건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없어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안 해놨는데,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서 건너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횡단을 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간에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고 자동차는 그 보행자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종합을 해보면 보행자가 갑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마스크. 교차로 상황이 안 좋은데 무리하게 들어가서 다른 차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교차로 진입금지 위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우에는 벌점이 1점이고 범칙금이 6,000엔이거든요. 근데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이 교차로 안전 진행 의무를 위반을 하거나, 이 38조에 나와 있는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방해를 하면 벌점이 2점이고 범칙금이 9,000엔이 됩니다. 벌점이 뭐 1점 차이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벌점이 6점이면 면허 정지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뭐 벌금이나 벌칙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을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아니라 다른 차들을 방해하는 걸 선택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좀 보면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교차로 중간에 나가서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이쪽에서 오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우회전을 하자 해서 한 요쯤 왔는데 사람이 있더라 그거죠. 근데 여기에 왔을 때 사람이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거는 여기서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 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자전거라면은 속도가 있으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했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가진 자전거라던가 뭐 사람이 아닌 이상 제대로 확인을 하면은 여기에 와서 사람이다 자전거다 이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확인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교차로 진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이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차들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의 도로 상황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요 정지선을 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직진의 경우는 물론 여기서 그 도로 상황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우회전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가서라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우회전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 꽉 막혀 있으면 기껏 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바로 뭐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이쪽도 좀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딱 요 횡단보도 그 위에만 보실 게 아니고 그 앞뒤로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쪽의 경우에는 거의 내 고개가 꺾이는 한도, 이게 내 시야라고 하면 고개가 이렇게 획 꺾어서 꺾이는 한도까지는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쪽도 거의 이렇게 10m 정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이쪽을 다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이때 사람이나 자전거가 없었다. 그러면 요 위치에 갔을 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확인을 했다면 이게 제대로 확인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횡단보도와 관련해서는. 보행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뭐 당연히 여기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딱 한 발짝을 내딛기 직전이어도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한 서너 발짝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보행자의 경우에는 가셔도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끝에 보여도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들은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이 몰면은 엄청난 속도로 여기 진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딱 스캔을 했을 때 고개를 꺾을 수 있을 만큼 돌려가지고 스캔을 했을 때 그 안에 자전거가 보였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보행자가 뭐 한 서너 발자국 떨어져 있으니까 우회전을 할까? 그러고선 우회전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보폭이 뭐 가장 넓은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쯤 왔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다. 여기.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서야죠, 여기. 이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 이렇게 세상에서 보폭이 가장 넓은 이 사람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자전거는 이렇게 시야에는 처음에 없었는데 진짜 거의 날라오는 수준으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짜 열심히 스캔을 했는데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여기 오니까는 나타났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전거든 보행자든 뭐 어떤 이유에선 간에 내가 좀 스캔을 좀 딴 생각하느라고 좀 부실하게 했어. 그래서 여기 왔는데 있어 사람들이. 자전거도 있고.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전거는 아니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횡단보도에 막 들어와서 끝에 있으면 앞으로 지나가도 사실 뭐 별 이렇게 문제는 없는데 단속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속을 해요. 뒤로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완전히 자전거나 사람이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아도 그 뒤로 가는 거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앞으로 지나가는 거는 방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뒤로 가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 지나가느냐 뒤로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횡단보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가 교차로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교차로가 아닌 곳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마른 목골의 표시, 요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략 50m 앞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하나를 그려놨는데 일본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습니다. 하나보다는 난데, 이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잘 안 보입니다. 무심코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횡단보도가 나오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횡단보도는 그래도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를 놓치기가 쉬운데 솔직히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단속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경찰들로서는 그 짭짭, 어쨌든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단속이 굉장히 엄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뭘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사람이 건너가거나 자전거가 건너가고 있으면 서야죠. 여기 정지선에 서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 요렇게 건너가려고 하거나 자전거가 건너가려고 요렇게 서 있으면 그때도 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속의 포인트예요. 보행자나 자전거가 딱 여기 서가지고 이제 건너가려고 이렇게 양쪽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와서 횡단보도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도로 바깥에는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서 있는데 지나가는 수가 있다.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하면서. 이게 있으면 일단 긴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신호를 보면 이 옆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 이렇게 서너 발자국 떨어져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 이거는 경찰 24시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는데, 횡단보도에 어린애가 서 있었는데 차가 하나 지나가서 경찰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아니다, 얘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여기 서지 않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다. 내가 블랙박스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근데 블랙박스를 봤는데 얘가 이사가 여기 있을 때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지를 떼는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아직 움직이고 있으면 지나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서 있다, 여기 건너갈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쉽지는 않지만 도로에 있는 이 횡단보도 알림 표지, 요거 신경을 좀 쓰시고, 이게 보인다 그러면 요 횡단보도랑 붙어 있는 그 인도 부분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스크. 오늘은 주로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이 파란불에 우회전을 하는 거는 간단치 않다. 신경 쓸 게 진짜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마스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